여러분은 헌혈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헌혈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일이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헌혈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오늘의 초대석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님과 함께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본부장님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예,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게 괜찮을까? 예. 제가 전염병을 돌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혈액 수급 상황 예.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혈액이 모자란다는 방송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죠. 그래서 1월 20일에 그 확진자 발생하고 나니까 단체 헌혈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헌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동기간이랑 대비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동기간이랑 대비할 때는 약 15,000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뭐 정부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그 국회에서도 해주시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 뭐 군부대, 경찰 이런 데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갖고 지금은 약간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네. 헌혈을 해도 괜찮다라는 예, 반증이기도 그렇죠. 할 것 같은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헌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뭐 5일분 이상은 비축을 해둬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혈액 수급이라고 할까요? 혈액 비축량이 네.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일분 이상이 돼야지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3일분이 약간 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이 3일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좀 급한 그 환자분들한테 먼저 수혈이 돼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간 급하지 않은 수술의 경우에는 연기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환자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사실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의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환자 가족이나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응급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헌혈하시는 분들이 확 줄어든 이유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헌혈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사실일까요? 예. 사실 이제 혈액 내 백혈구가 약간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건 아주 적은 수치고 헌혈하고 나면은 빠르게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역력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갖고는 실제로 저희가 헌혈하시는 분들이 그 헌혈의 집이나 버스에 네. 들어올 때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문진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발열 상태 이런 것도 다 보고 또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은 그 환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뭐 소독이라든지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헌혈하는 그 물품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헌혈에 사용되는 뭐 바늘이라든지 혈액배 이런 것들은 다 일회용이고 다 철저한 무균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과거에라도 일단 진짜 전혀 없다고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혹시나 싶어서요. 과거에라도 이런 헌혈을 하다가 뭐 감염이 됐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건 거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고 계시거나 착각하시는 게 네. 헌혈과 수혈 네. 이걸 좀 그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 이런 것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혈을 헌혈로 착각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헌혈을 해서 무슨 그 감염증에 걸렸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뭐 네. 독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헌혈하기 전에 뭐 앞서서 뭐 위생이나 아니면 뭐 소독 이런 거 철저히 한다고는 하셨지만 좀 네. 걸러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잠복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그 헌혈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를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라는 걸 묻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고 오시면은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헌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제 그런 잠복기가 충분히 지난 다음에만 이제 헌혈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 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라든지 뭐 증상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저희가 헌혈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증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 헌혈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 예. 찾아오는 헌혈차 있잖아요. 예, 예. 줄 서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치가 모자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헌혈하고 그때 영화 티켓 줬었는데 아, 예, 예. 그거 받는 친구들이 정말 부럽고 그랬거든요. 예. 그만큼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헌혈인데 1984 정수현님도 비슷한 질문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헌혈하면 딸기 우유하고 빵 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지금도 저희가 초코파이라든지 네. 이제 약간 그때보다는 좀 뭐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먹는 이렇게 드시는 게 달라지는 것처럼 헌혈로 드시는 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우유 말고는 뭐 주스라든지 네. 약간 다양한 음료를 드리고 네. 뭐 초코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맛있는 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 좀 간식거리.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헌혈의 집에 따라서 어디는 예. 뭐 영화 티켓도 주고 예. 어디는 문화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질문 들어오는 것들을 쭉 보니까요. 예. 뭐 이러이런 상황인데 헌혈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일단은 청취자분들 질문부터 좀 해결하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해볼게요. 6619 청취자님께서 저도 헌혈하러 갔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부항을 뜬 경우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요. 예.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항만이 아니라 뭐 침술 아니면은 문신 이런 데다 기준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눈썹 문신이나 이런 거 하셔도 사실은 헌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일회용을 썼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로 제한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문신을 하나 하면은 이게 일회용인지 어떻게 어떤 물건을 썼는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6개월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때 어떤 도구로 써갖고 혹시 감염될 그 소지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김혜민 PD가 네. 이 혈액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예. 정말 큰맘 먹고 결심을 하고 홍대에 있는 혈액의 그 헌혈의 집에 갔대요. 근데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실제로 6개월이 안 그렇군요. 돼서 헌혈을 못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요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1896 청취자님께서는 56세 남자입니다. 1년 전에 고혈압 판정을 받아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헌혈이 가능할까요?
예, 고혈압 같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질의를 하세요. 네. 그런데 고혈압인 경우에는 대부분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약을 복용을 해갖고 혈압이 저희가 정한 그 기준 수치가 있거든요. 그 이제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네. 정해진 기준 안에만 들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헌혈이 가능합니다. 아, 혈압 약을 드셨더라도 그 후에 정상 혈압 안에 들어있다면 예. 헌혈을 하실 수 있다라는. 예, 정상 혈압보다 약간 높아도 저희가 정한 그 혈압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준 안에 드시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77 청취자님께서 요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만 그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합니다. 이 뒤에 나이는 사실은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나라에 따라 갖고는 뒤에 그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네. 저희 나라는 69세까지 하고 있고 다만 그 65세부터 69세 사이에 계신 분들은 65세 이전에 헌혈하신 경험이 있으면은 6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2582 청취자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지인분들이 헌혈증을 많이 모아주셔서 그때 그 고귀한 선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은 건강하게 잘 회복 중에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건강해져서 꼭 사회에 보답한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경험도 또 보내주셨는데 이 헌혈증이 사실 많은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께 전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헌혈 증서에도 기한이 있나요? 헌혈 증서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혈 증서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네. 그 양도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이제 재발급 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소중하게 또 간직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2047 청취자님께서 헌혈은 사랑입니다. 저는 56회 헌혈자예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제 주변에도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헌혈을 꾸준히 하면 횟수에 따라서 포상하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혈을 하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3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이렇게 나누어서 네.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 명예대장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포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게 사실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상을 받거나 포상을 받는 일이 드문데 헌혈로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증서로 포상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것도 건강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솔깃했던 게 헌혈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도 준다면서요? 예. 저희 헌혈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기념품이 있고 기념품 중에 기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부권은 헌혈하신 다음에 기념품 대신에 본인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기부를 하셔갖고 그걸 모아서 저희가 어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필요한 데나 어려운 이웃이나 해외에 필요한 데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부권을 선택하시면 연말에 연말정산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970 청취자님이 저도 헌혈하러 간 적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연천 지역에서 군복무한 분들도 헌혈하러 갔는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헌혈 제한 지역이 있을까요? 이게 다른 건 없고요. 네.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라리아 제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최근 3년 동안 평균을 해서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저희가 말라리아 관련해 헌혈 제한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철원군 같은 데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제한되지만은
그 전열 헌혈은 좀 곤란하지만 혈장소모 헌혈은 또 가능하십니다. 또 헌혈할 때 전열과 혈장, 이렇게도 나눠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도 좀 도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 어디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8179입니다. 1577-8179. 예, 저희 편한 친구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고객센터로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그리고 그 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 앱이 있거든요. 그 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앱, 그 고객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혈액원에 직접 전화하셔도 그 헌혈의 집 위치나 시간 같은 거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예약 헌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갖고 편하게 헌혈하실 수 있도록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셔서 정말 짧은 시간의 찡그림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행동 헌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조남선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